사랑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모이라 TV. 안녕하세요, 낸시랑의 모이라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Letters to 모이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에 대해서 얘기 나눌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에요, 언니? 오늘은 평범한 30대의 남성이라고 스스로를 밝히신 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몇 달 전에 SNS를 통해서 24살의 여성하고 조건 만남을 하시게 됐대. 근데 이제 뭐 만나보니 외모도 좋았지만 서글서글한 성격이 좋아가지고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몇 달간 만남을 이어오면서 이제 딱히 이제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서 하루를 온전히 같이 보낸 날도 있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여행도 가고 이러면서 데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아무래도 첫 만남 자체가 이제 조건 만남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 이제 마음이 가는 거를 스스로 좀 부인도 하고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또 일이 바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그냥 이 김에 관계를 좀 정리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지. 근데 갑자기 이제 그녀에게서 연락이 온 거야. 근데 연락의 내용이 뭐냐면 임신을 하셨다는 거지. 이 사연자분을 만날 이후로는 자기는 다른 사람을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이 아이는 분명히 당신의 아이가 맞다. 근데 자기는 낙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솔직히 이런 조건 만남은 정확히 한 40번 정도 했고, 자기가 여지껏 모아놓은 돈이 이 정도 된다 그러면서 2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남자분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앞으로는 절대 그런 건 하지 않을 테니까 만약에 이제 자기는 사연자분과 애를 낳고 예쁜 미래를 꿈꿀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그게 아니어도 이제 자기 책임지라고 어떻게 발목 잡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애를 낳고 살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솔직히 막 처음에는 낙태도 생각해보고 했으나 여자분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니까 이제 솔직한 남자 사연자분의 심정은 이제 자기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녀를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다 말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은 한다라는 거지. 여성분을. 자기도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만류를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 고민이라는 거지. 근데 조건 만남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볼 때는 네. 조건 만남을 할 때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나이가 있는 남성이 나이가 어린 여성을 만나는 조건 만남이, 예를 들어 뭐 아저씨가 뭐 대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들 원조 교재 같이 그런 조건 만남. 그럼 또는 여성이 꼭 학생이 아니어도 20대로서 학교를 안 다녀도 20대로서 젊고 자기가 원하는 얼굴 뭐 이러한 걸로 사실 섹스지. 그러니까 남자의 목적은 아마 어리고 젊고 이쁜 섹스. 여자를 만나서 그치. 그런 걸 하고 싶은 걸 텐데, 여자 입장에서 20대 초반에 조건 만남을 선택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돈이야. 그렇지, 가장 큰 건 경제적인 거 아닐까? 맞아.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집안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그리고 본인 또한 돈 벌 능력이 별로 없거나 돈을 벌려면 어떻게든 벌 수 있지만 시간당 가성비가 안 좋으니 그치. 내 젊음을 팔아서 그냥 섹스 하나만 받는 돈이 더 빠르고 가성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 조건 만남을 하는 거더라고. 근데 이 여성분은 집안이 어려워서 만약에 이런 걸 하려는 거였으면 2천만 원을 모으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의도 조건 자체는 왜 만남을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정확한 직장이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뭐 경제적으로 뭐 처음 한두 번 한번 해볼까 했다가 낸시가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일에 비해 쉽게 돈을 벌 수 벌려고 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빠들이나 언니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룸사롱에서 일하시는 직업 여성분들이 그 가성비 적으로 쉽게 돈을 벌기 때문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노동을 하거나 이런 걸 절대 못 한대.
그러니까 나름 거기서 나와서 내가 요만큼 돈을 모아 나와서 나는 뭘 가게라도 차려 잘 살리라. 근데 가게를 차려도 그게 엄청난 일이거든. 그치. 결국엔 다시 다 돌아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예 그냥 아무리 어리고 예쁘고 이럴 때 마음은 여기서 그냥 돈을 딱 벌어가지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은 너무 좋지만 현실적인 게 그 메커니즘이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분도 결국은 술집은 안 나갔지만 술집에서 몸 파는 직업 여성분들이랑 같은 걸 한 거야. 같은 생각. 다만 출퇴근 안 했을 뿐이야. 프리랜서였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리랜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왜냐면 이 남자분도 사연자분도 SNS를 통해서 만났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겠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민은 남성분의 고민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결론은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됐고 결혼하고 싶다가 결론. 그런데 주변에서 말리는 반대한다.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이겠지. 그렇지. 그 여자는 분명히 돈 때문에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팔았다. 몸을 팔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에 주변 사람들이 뭐 그치, 기꺼이 아무래도. 받아들이긴 쉽지 않겠죠.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분도 주변에서 그러니 이제 흔들리기도 하고 고민이 되니까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셨겠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분이 이 여자 이런 걸 다 알고 처음이 조건 만남이었고 사귀고 싶어 하고 결혼까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하세요. 네. 단 그 혼인신고만 하지 마세요. 정말 이 여자 사랑하고 임신도 해서 그 애도 낳고 싶다 하면 양쪽 다 지금 원하는 것 같은데 그치. 애기 낳고 싶어 하는 건 여성 사연자나 상대방 여성분이나 그러면 일단 그렇게 살아보시고 이혼을 하게 될 때 문제가 없도록 어떤 그런 걸 변호사와 함께 잘 상의를 하고 양육권 같은 것도 여자가 가져갈지 남자가 갈 것도 다 처음부터 계약서에 다 쓰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걸 살아와야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젊잖아요. 24살 여성분이나 남성분들 30대면 어린 거지.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이제 애가 이제 임신이 되고 결혼을 하는 거라 이제 뭐 내시 말처럼 혼인 신고를 천천히 하기에는 애가 태어나면 또 출생 신고해야 되고 뭐 이런 법적인 것들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변호사랑 잘 상의를 해서 이미 계약서를 먼저 쓰는 거지. 결혼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같이 산다라는 전제하에. 그럼 꼭 결혼식 안 해도 돼요. 그냥 같이 살면 돼. 결혼식 안 하고 같이 살아도 애도 같이 키우고 함께 생활을 하면은 둘이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혼 거지. 관계로 또 법적으로 인정이 되긴 하죠. 근데 이제 나는 조금 이제 내시랑 이 경우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기본적으로 만약에 애가 없었다면 나도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거는 사연자분이 무 아니면 도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고를 할 거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이거는 그녀를 믿고 그녀의 말을 믿고 고를 하든지 그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녀의 과거와 이런 것들이 자기의 발목이나 마음을 잡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안한 생각이 든다면 나는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이거는 양당 간의 선택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언니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만약에 정말 생각했을 때 그녀의 과거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그녀의 안 말이 된대잖아. 안 되니까 결혼하고 싶다라는 거잖아. 아니지 근데 어쨌든 주변의 말에 흔들릴 때에는 자기도 무언가 불안함이 있기 때문이지 그게 자기 생각처럼 완전히 확고하면 귀 막았겠지 주변의 말이 안 들리겠지. 맞아요. 그렇잖아. 남자들을 자기 의견이 확고하면 주변 사람들 말 안 들린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네. 난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 자기 확신이 진짜 있었으면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도 않으실 거고 고민도 안 할 거야. 근데 자기 마음에 약간의 불안함이던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렇게 쫑긋쫑긋하니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고 일면 자신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사연을 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언니는 우리 사연자님께서 결혼 안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옛날에 그런 사연도 얘기했었잖아. 뭐 한 3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본인이 진짜 확신이 있으시면 진짜 이거는 저는 주변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하시는데 얘기했듯이 조금이라도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서로를 위해서도 그냥 멈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언니 말에 의하면 이렇게 사연을 보냈다라는 건 이 사연자분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치 물어보는 거겠지. 어드바이스를 한 번 더 들으면서 내가 하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라는 거잖아 결론은.
이렇게 그렇겠지. 보냈다라는 게 없다라는 아까 언니가 그렇게 말을 음, 하길래 그래서 결론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 게 그냥 팩트잖아. 확신이 있으면 여기다가 왜 우리 그치, 레터스 보낼 모여다 이유가 보내? 없었겠지. 그게 언니가 한 말이야. 이거 아니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어쨌든 두 분이 사랑하신다고 하니 임신이나 아기 낳는 것도 둘 다 원한다고 하니 아까 같은 그러한 제안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나중에 이혼할 때 쉽게 하시라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언니도 이혼이 예상된다는 거지. 당연하지. 이혼이 그냥 바로 안 봐도 예상되지만 20대, 30대 이때 열정적이고 정말 사랑 이렇게 힘든 조건 만나면서 아기 낳고 살려고 정말 사랑해진다는 이러한 프로세스도 굉장히 힘든 게 된 거기 때문에 난 또 존중을 한단 말이야 이들의 사랑을. 대신 책임은 져야지. 거기에 오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어떤 뭐 슬픔이나 고통이나 따르는 모든 재반들이 있어서 생각을 둘 다 하고 가라는 건 거지. 후회 없이. 그러려면 서로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런 서류적인 측면을 난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뭐 미리 좀 해놓고 가면 서로가 서로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럼 그런 이혼을 하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서로 그래도 최대한 서로 막 욕하면서 끝나지는 않는 양육권도 그때 가서 난리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간다 뭐 이렇게 되면 뭐 여자가 가져간다고 할 수도 있고 남자가 가져간다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 돈이 달라지겠지 누가 얼마를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뭐 이런 것들까지도 현실적인 거를 해놔야지 나중에 그런 일이 닥쳐졌을 때 서로한테 좀 피해를 덜 주고 웃는 모습으로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자신들의 삶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선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 24살 저 요즘 세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도 옛날 사람을 잘 몰라. 40번이나 조건 만남을 했다는 게 저는 그때 연애를 한 횟수도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참 언뜻 이해가 안 되고 보통 여성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고 너무 이해되고 100이면 100 이런 결혼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반대를 하겠지. 근데 이 남자분은 이제 직접 그 여자를 만난 사람은 그 남자분이고 그 남자분이 겪었잖아요. 그렇지. 또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자기 그런 과거들을 밝히고 또 남자한테 자기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런 결의를 또 밝힌 거니까 이 남자분이 그동안 만났던 거를 좀 되새겨 보면서 이 말을 진짜 정말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본인 마음이 정말 뭐 정말 결혼을 하고 싶다면 해도 좋지만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네 40번 이거는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나도 감당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어떤 상태인지 여자 쪽 얘기를 전혀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젊은 날 한때 실수든 뭐 이런 어떤 시기를 보내는 거는 또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원래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아,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범생이로 살아오다가 뒤늦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또 어떤 면에서는 어릴 때 많이 놀아본 사람들이 다 놀아봤기 때문에 오히려 또 충실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희 때랑은 또 요즘 세대가 다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조건 만남에 대해서도 저희는 막연한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데이트 뭔데? 어플이 있대요. 알아. 데이트 나도 많이 어플인데 들었어. 막 돌싱들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유부남 유부녀들이 그렇게 많이 거기에 가입을 하고 본인 프로필을 올리는데 자기들이 유부남 유부녀라고 밝히고 자기 프로필을 올리는 거예요. 아예. 각자의 오. 가정에 피해 주지 말고 우린 딱 그냥 섹스만 하고 놀고 끝내자 이거네. 섹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만나서 이야기나 나누는 데이트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그 내밀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알고 가는 거니까 서로는 터치하지 말자 이건 거잖아. 또 그런 세태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직 가치관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접해서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조건 만남을 하게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맞아.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문득 하나가 생각났는데 이게 남자랑 여자랑 또 다른 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여자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애를 낳고 엄마가 되면 정말로 웬만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남자랑은 다르게 근데 애 낳아도 바람 그런가? 피는 사람 많아. 이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하긴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 남자분이 조건이 꽤 좋은 남자니까 이 여자분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이 남 사연자의 조건을 아십니까? 그거는 모르겠어. 그거를 여기다 써주진 않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인지는 알 수는 없어. 뭔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치, 아예 많이 나쁘진 않겠지. 왜냐면 그렇지. 많이 나쁘면 조건 만남을 시작도 못하지 않았을까? 아니지. 이 조건 만남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모르잖아. 그래도 어쨌든 한 자기 번만. 삶에서 그렇게 페이를 하고 사람을 만날 정도의 여유가 없으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돈 없어도 다 담배 피우고 소주 마셔. 내가 딴 거는 안 입고 월세 살아도 돈 모아서 하고 싶은 거는 다 해. 그치, 조건 그거야 만남 뭐 이렇게 룸사롱 같은 데 가서 그 여성분 안 치는 게 10만 원인가? 그런 것 같던데. 하도 옛날에 들어서 요새는 또 더 그러니까 올랐는지도 어떤지 모르겠다. 모르겠어. 그런 건 잘 안 오르더라. 그런 건 잘 안 올라. 그런 서비스료는 잘 안 오르더라. 집값은 많이 오르는데. 네. 어쨌든 우리 사연자님 그래도 이렇게 조건 만남이더라도 본인이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정말 이 여성분과 함께 결혼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세 명의 누나들은 굉장히 걱정이 돼요. 네, 솔직히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꼰대같이 세 명 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인 씨 누나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일단 해보고 대신 서류상 그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혼해도 서로한테 피해가 없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윤정 언니는 들었다시피 그냥 본인이 지금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레터스트 모이라에도 이렇게 사연을 보낸 게 아니냐. 남자가 확신이 있으면 그냥 불도저같이 밀고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연도 그냥 불안함 없이 보내지도 않았을 거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조건 만남으로 만났다는 것 때문에 이 결혼에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사연자님 꼭 어떻게 되든 간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편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